최태원 SK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금은 SK 실트론이 된 반도체 웨이퍼 회사 LG 실트론을 SK가 지난 2017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사익 편취 기회를 제공했느냐는 문제에 대해 직접 소명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 오너의 직접 소명이 드문 일이어서 관심이 높았죠.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연구소인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오늘 세종청사 저였죠? 10시에 네. 이 최태원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지켜봤어요. 네. 논란이 됐던 SK의 LG 실트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최 회장 개인도 샀다 이 문제 같은데 네. 우선 당시 SK LG 실트론 인수 과정은 어땠습니까? 좀 전말을 좀 설명부터 부탁합니다. 네, SK 실트론은 이제 방금 설명했다시피 국내 유일의 실리콘 웨이퍼 제조 기업입니다. 예. 이게 원래 LG 실트론이었죠. 네, LG 실트론인데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소재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인수한 기업 중에 첫 번째가 아마 현재 SK 실트론인데 예. 당시에 그 LG 실트론의 지분 구조는 LG가 51%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나머지 약 49%를 네.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보고펀드가 19.4%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KTBP가 뭐 19.6% 세 곳에서 흩어져 있었어요. 네. 네. 일단 51%를 인수하면 기념권이 확보가 되니까 우선 51%를 2017년 1월 23일 날 네. 이제 확보를 합니다. 예, 51%를 먼저 사겠다고 해서 8월 달에 계약을 체결을 해요. 네. 50 인수한 다음에 남은 두 덩이가 있었죠. 19.6%란 한 덩이가 있었는데 이게 KTB 네. 그 P가 갖고 있는 요 지분을 예. 우선 SK 주식회사가 또 사들입니다. 그, 근데 문제는 예. 나머지 남아 있는 29.4%입니다. 29.4%. 29.4%를 네. 주식회사 SK가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인수합니다. 아, 근데 이 인수 과정에서 네. 이제 공정위는 이 인수 과정도 사실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인수 과정. 예. 네. 저 19.4%와 29.4%의 인수 과정에서 네. SK 실트론의 사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주주 구성을 보면 예. 51%는 주 SK가 돼 있는데 주 SK. 남은 19.4%와 29.4%는 네. 페이퍼 컴퍼니 회사 이름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방식을 뭐냐면 당시에 그 TRS라고 해서 총수익 스와프라는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합니다. 네. 이 방식이 뭐냐면 이제 파생금융 상품인데 특수목적법에 SPC를 설립을 해요. 네. 그 SPC에 그 금융회사, 정권회사가 돈을 빌려서 그 SPC로 하여금 지분을 인수하고 네. 그 이에 따른 차익이나 손실은 그 SPC가 직접 책임을 지고 네. 이 실제 주인은 이자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은 네. 약 90억 대는 매년 90억 대는 이자만 지급하고 29.4%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점은 두 가지죠. 네. 29.4%를 SK가 살 수 있었는데 왜 안 샀냐? 29.4%최 회장 개인이 산 29.4%를 왜 SK가 다 살지 안 샀느냐가 네. 쟁점이 하나.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방식에 대한 문제. 사는 방식. 방식에 대한 문제도 아마 같이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가장 지금 쟁점 첫 번째 최 회장 개인이 산 29.4%를 SK에서는 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SK에서는. 당시에 이제 SK 입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공개 입찰을 했다. 공개 입찰을 했다. 예. 네. 일단은 51%는 18,000원대. 네. 예 샀고 기념권 프리미엄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30% 할인된 네. 12,871원을 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 좀 베네핏을 준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러면 왜 SK 살 수 있는데 왜 그 기회를 공정위에서는 그 기회를 왜 줬느냐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지분까지 다 그렇죠. 기업이 사변될 거를 예. 왜 최태원 회장 개인이 살 수 있게 했느냐. 네.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네. 19.4%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샀는데 29.4%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했는데 SK가 직접 사는 것보다도 당시에 뭐 중국 자부도 들어와 있었고
네. 29.4%면 사실은 굉장한 지분이지 않습니까? 사회이사를 그렇죠. 임용할 수도 있고 경영권 참여도 할 수 있고. 예, 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렇죠. 지분이니까.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자기가 샀다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또 다 사기에는 SK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의 어떤 한계, 뭐 다른 데 네. 투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측면도 좀 작용을 했나요? 그렇습니다. SK 회사 입장에서는 예. 당시에 그 돈을 다른 소재업체나 다른 데 투자하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쟁점은 이거거든요. 공정위에서는 현재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보면 예. 이 부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했느냐. 총수 일가에게. 예. 두 번째는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줬느냐. 세 번째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줬느냐. 이 세 가지거든. 정점이.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위에서는 이 SK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생산하고 네. 국내에는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는 SK 실트론밖에 없으니 상당한 사업 기회를 당연히 주는 건 당연한데 그 기회를 왜 최태원 회장 본인에게 줬느냐는 거죠. 네. 근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공개 입찰을 했고 공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예. 과정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사업 기회라는 게 그 매수하는 돈보다 그 돈을 이 지분을 투자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사업 기회가 더 있는 것이었다 판단했기 때문에 네. 내가 인수를 했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그 돈으로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고 네.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제 기업 측에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또 네. 하나는 이게 2017년 당시지 않습니까? 네. 당시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일 줄을 몰랐다는 거죠. 예. 그 소재 사업이 이렇게 될 줄도 몰랐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때는 이것을 자기가 투자하는 게 더 나았다고 주장하는 게 최태원 회장 입장이고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니 공정위에서는 이렇게 사업이 호황인데 네. 그 상당한 기회를 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입장인 거죠. 네. 만약에 우리 박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게 인수를 했는데 만약에 사업 상황이 비즈니스 기회가 안 좋아서 손해를 봤다면 이런 문제 제기도 안 됐겠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네. 공정거래법 23조 2항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상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했느냐는 거거든요. 예.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네. 이게 적자가 나거나 네. 상당히 안 좋았다면 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SK 실트론이 인수를 하자마자 그 다음 해 2018년도부터 매출이 1조를 돌파를 했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1조 8천억이에요. 1조 7천억 됐고 예.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고 배당금이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이게 상장을 한다면 또 상당한 사업 기회를 줄 것 같으니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걸 아마 제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공정위가 최태원 회장이 소명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키 포인트는 뭡니까? 일종의 사익 편취죠. 그러니까 편취다. 사업 기회를 그 사업 기회를 법인인 주 SK가 가져가야 되는데 예. 왜 개인 자격으로 가져갔느냐가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공정위 전원회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민사재판 1심 정도에 해당하는 맞습니다. 거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최태원 SK 회장이 뭐 이렇게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네. 본인이 직접 가서 워낙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직접 가게 된 결정된 그 사연은 뭘까요?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뭐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대기업 총수가 직접 출석한 경우는 네. 한 번도 없었고요. 아무래도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현재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작년 이근혜 정도 돌아가시면서 4대 그룹의 2, 3세 승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계 마팅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어떻게 수장 역할을 본인 안에게 맡고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계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의 표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정면 돌파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굳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본인 직접 정면 돌파로 승부를 걸어서 해명을 하겠다고 아마 이번에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결정을 본인이 했을 테니까 본인이 가장 잘한다. 그렇죠. 그 나의 투자 결정을 내가 잘 알지 뭐 누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겠느냐 하고 지금
출석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본인이 설명하는 것이 가장 또 바람직하고 것도 맞습니다. 네. 아까 얘기할 때 그 투자 매입하는 방식은 별 어떤 논쟁이 좀 될 수 있습니까? 방식은? 그 방식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약간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정점에서 어디까지 이야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전원회의가 좀 일부가 비공개라는데 당시 29.4%를 공개 입찰할 때 살려고 하는 중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SK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 그래서 약간 뭐 기업 어떤 비밀 보호 차원에서 공개를 조금 덜 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29.4%가 만약에 공개 입찰한 기업 중에서 중국 기업이 있었는데 중국 기업이 29.4%의 지분을 매입했을 때는 사실은 실리콘 웨이퍼에 몇 장 들어가는가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꼭 기술 정보와 연결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또 특히 SK 실리콘의 웨이퍼는 삼성전자 반 SK 하이닉스가 반쯤 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뭐 많은 정보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만일 최 회장의 그 소명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 그룹 총수의 어떤 투자, 동시에 기업과 총수 개인이 함께 들어가는 투자에 뭔가 이게 참고 기준도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받아들여진다면. 우선 현재 공정거래법 23조 2항과 많이 배치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총수 일가가 새로운 기업 그 계열사를 인수할 때 본인 지분을 투자했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그 기회 유용을 의심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2020년 작년 12월 달이었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할 때 본인이 2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그렇죠. 개인 자격으로 인수를 했죠. 사실 이것도 공정에서 아직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이것도 상황은 좀 다른 건 외국이라는 점 그리고 로보틱스 이 회사와 현대차가 거래가 있느냐에 대한 점 그리고 로보틱스라는 회사는 아직 적자고 벤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상당한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점은 SK 실트론과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지만 만약에 이번 판결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 투자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저는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예상됩니다.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보면 총수 개인이 투자를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뭔가 이 책임경의 의지가 확실히 확인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일 공정위 제재가 확정되면 어떤 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우선 이 전원회의가 9명이거든요. 9명 중에 의결표는 5표입니다. 오늘 5명이 참석하시는데 이 회의는 5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부결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5명 전원이 일단 그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1명만 고발을 반대해도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절차가 오늘 이제 회의에서 물론 1심이긴 하지만 이런 데고 만약에 5명이 전원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 그럼 고발을 들어가겠죠. 공정거래법 23조 2항에 따라서 실제 기회 유용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데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는 검찰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 개인의 투자가 마지막으로 이 해외에서도 어떻게 조금 직접 투자가 문제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우선 해외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 똑같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좀 상황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2016년도에 대만의 홍하이그룹이 샤프를 인수를 했어요. 이때 홍하이그룹 회장인 코타밍 회장이 지분 직접 투자를 좀 참석을 했는데 제재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고 미국 경우는 흔합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라든지 제프 베조스라든지 워렌 버핏은 개인 투자가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이런 데서 자유롭고 단지 우리나라는 이제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데 대한 이슈가 정치화돼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최태원 회장의 전원회의 공정위 참석하는 게 워낙에 지금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끝나 보면 재계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고요. 공정거래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도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